자, 일단은 분필 되게 오랜만에 쓰네. 자, 지수로그 방정식이에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할 게 지수랑 로그의 방정식인데,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70페이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시면은 76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각자 볼 텐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2의 x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다 라고 그냥 나와 있다고 친다면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x라는 것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냥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3이래요? 이 숫자가? 그럼 로그 2의 x-1이 3이다 라고 한다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로그 2의 8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x-1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x-1이 8이기 때문에 x 값은 그냥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9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기본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해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그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2의 x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같을 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x가 뭐냐? 3.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죠. 그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잘 봐. 그러면 과연 지수로그 방정식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그럼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필기해라이 여기서부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으로 써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뭘로 바꿀 거냐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다항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내용을. 즉, 지수와 로그로 표현된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다항 방정식, 대표적인 게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지만 치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범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범위.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a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새롭게 생성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치환을 하시게 되면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지수 방부등식에서. 지수와 로그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으로 바꾸지. 그지? 그럼 다항식으로 바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면 요런 애들이 생겨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를 풀어서 나온 결과 자체의 값들이 모두 답이 되지 않아요.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x값을 구했어.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랬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값이 모두 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냐?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 쿼트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2의 x제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했대요. 얘를. 그럼 t라고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어. 그래서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근을 구했어. 구했더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하나는 3이라는 애가 나왔다고 해보자. 됐나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하나는 3이야.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우리는 t라는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봐.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t라는 값은 항상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t라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네? 얘는 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커트되는 근이에요. 되나요? 이게 쌤이 얘기한 커트되는 근이에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몰라서 틀리진 않거든?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따져서 그래. 이거 안 따져. 자, 잘 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치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치환하기 전에 애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 치환하기 전에 애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지수와 로그라는 친구지. 그럼 얘가 지수와 로그라는 친구를 계산하기 편하게 뭘로 바꾸냐면 2차 방정식의 형태, 다항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했어. 근데 그거의 근은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돼? 지수 방정식의 근이어야 돼? 지수 방정식의 근이 돼야 돼요. x라는 값은. 되니? 따라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잘리는 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되나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심화. 자, 얘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로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지수 방정식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인데. 자, 지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자, 어떤 지수 방정식을 풀었어요? 자, 어떤 지수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를 주고 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 혹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 혹은 얘가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를 갖는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즉, 지수 방정식을 푸는데 문제에서 어떤 걸 주냐면 근이 되는 조건, 근에 관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생겨. 되나요? 그럼 이때는 별도로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 수학상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라는 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들어는 봤지. 그지? 들어는 봤지. 뭔진 잘 몰라도. 그래서 쌤이 요거를 별도 프린트에 따로 정리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알겠니? 근데 이게 나와. 그리고 이게 지수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할 유형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줬어. 근이 가질 수 있는 제약 조건을 줬을 때 이 제약 조건에 맞춰서 푸는 것들이 다양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푸는 거에 맞게끔, 이 이론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큰 틀을 잡아보면 총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방정식에서는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너무 쉽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건 치환했을 때인데 이 치환했을 때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는 범위고 두 번째는 커트되는 근이 생긴다는 거. 모든 근이 다 답이 되진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지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지수로그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뭐와 연계가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연계가 지어서 출제가 됩니다. 알겠니?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연계가 지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자, 교재 볼게요. 자, 70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개념 1번에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얘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되니? 자, 그다음에 개념 2번에 지수 방정식의 풀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이 있죠. 자, 3번에다가만 별표 치시고요. 자, 3번에서 보시면은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에 우리는 a의 x제곱을 t라는 것으로 치환한 다음에 t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x의 값을 구한다. 밑줄. 이때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주의해라. 즉 범위에 주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에 주의해라. 따라서 커트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73페이지 내용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7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자. 자, 했습니다. 유형 46번. 유형 46번에 1번 내용을 보시면 잘 봐. 4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8이라는 근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뭘로 놓을까? t라고 놓자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마다 늘 0보다 크다 쓰세요. 알겠어? 이걸 써 그냥. 항상 쓰는 버릇을 들여. 그런 다음에 t의 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t의 제곱은 2의 x 플러스 3제곱이니까 얘는 정리하면은 8t가 나올 거고 플러스 48이라고 바뀌는데 이게 몇 차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그대로 문제를 풀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배운 2차 방정식으로 좀 바꿔서 간단하게 풀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환을 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t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는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t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과 t 플러스 4라고까지 나오고 는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2의 x제곱이 10이라는 것과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질문. 잘리는 건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하나 안 된다. 왜?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됐나요?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값을 정리하시면 x는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2의 12라는 값이 답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잘 봐. 2의 x-1제곱은 2의 1-x제곱 플러스 3의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자라는 거야. 되니? 그런 다음에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써주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식을 보시게 되면 잘 봐. 여기가 이렇게 써지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t라고 써질 거고 우변은 2 곱하기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t분의 1 이렇게 써질 거고 플러스 2분의 3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t라는 값은 0이다 0이 아니다?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을 곱하세요. 아, 이거 뭐래니 바보. t를 곱하세요. 양변에. 그럼 t를 곱했는데 t를 곱해보시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2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t 곱하시면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t 이렇게까지 되니? 야, 근데 이것도 2도 거슬려. 2도 날려. 그럼 얼마 곱한 거야? 4죠. 2가 2를 곱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싹 넘기세요.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빼기 4는 0이다 라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에 나오는 t값을 구해보면 t값은 4라는 값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커트가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되지.
됐니? 자, 따라서 2의 x제곱이 4다. x는 얼마니? 2라고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잘 봐. 그래서 얘가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지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얘가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지수 방정식의 근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t가 4라는 것은 내가 치환을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방정식의 이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민씨? 그죠?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47번에 별표 5개 치시고요. 그거는 프린트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근해 분리랑 고1 거 설명 좀 하고 하나하나씩 다 볼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72페이지 볼게요. 유형 45번. 자, 유형 45번에다가는 써놓으세요. 내신용입니다. 얘네.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유형 45번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체 미지수가 있는 지수방정식이다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봐. 쌤이 수학 문제 풀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동현씨 당신은 내 수업 오래 들었으니까 1년도 넘게 들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치환을 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데? 초은씨 회피하지 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나눠요? 뭘로? 미지수로요? 에헤이. 잘 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어느 단원에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습관을 들이셔라. 됐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지수라는 것은 발생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왜? 모르니까. 알겠니?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에 따라서 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2차라는 말을 언급을 했어. 2차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적혀있네. 그럼 A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죠.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논리야. 얘도. 잘 봐. 밑에 뭐가 있어? 미지수가 있어. 뭐에? 케이스 나눠. 알겠니?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밑이 뭔지 몰라. 그럼 얘는 케이스를 뭘로 나누냐? 지수방정식을 푸는데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얘는 밑이 1인 경우와 밑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요. 왜? 왜? 간단하게 생각해봐. 왜? 얘들아, 밑이 1이면 지수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도 항상 얼마? 1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얘가 뭘 역할을 하냐면 얘가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과 같은 역할. 알겠죠? 우리 항등식 풀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항등식 풀 때랑. 됐니? 자,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밑이 1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는데, 즉 1번 문제 봐봐. 자, 1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써져 있죠. x에 3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x에 2x 플러스 3이라는 경우인데 여기서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를 x가 1인 경우와 x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라. 됐니? 그러면 x 자리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시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 되니까 어차피 였다 1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좌변도 1이 되고 우변도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근이 되네요. 오케이?
1을 대입하면은 좌변 우변 등호가 성립하니까 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1이 아닙니다. 자,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2라는 숫자 집어넣어 보고 요 자리에다가도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두 개가 똑같아져야 돼. 뭐가 같아져야 돼? 지수가 같아져.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겠지. 즉 밑이 1이 아니면 누가 같아야 돼요? 지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얘 정리하시면은 x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넘어가시면은 2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2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되니? 오케이. 빨리 들어와. 연휴 때가 뭐하고 논 거야? 어?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는 뭐냐면 최고창이란다. 밑이 미지수일 때는 항상 뭘 나눠라?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셔라 라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쭉 넘기셨어요. 로그 가겠습니다. 76페이지 보세요.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재정 상황은 좀 어때? 새해에 많이 받았어? 이번엔 별로 안 좋아요? 쌤은 연휴 때 당일날 어디만 갔다 오고 당일날 이제 부모님이랑 할머니 뵈러만 갔다 오고 나머지 3일을 거의 집을 안 나왔거든. 목요일날은 학원 왔죠. 학원이 집이에요. 저는 뭐 걸어서 5분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교재 만들고 밥 해먹고 교재 만들다가 밥 해먹고 교재 만들다 밥 해먹고 뭐 이랬는데 고3 애들 교재랑 여러분들 내신 교재랑 편집하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그 컴퓨터 산 김에 오랜만에 게임을 했거든. 머리 좀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게임을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다 있더라고. 내 친구들 있는데 막 갑자기 그 빈말로 오는 거야. 롤을 했는데 4명인데 너만 오면 5명이다. 그래서 했지. 협곡을 누볐지. 그러면서 부모님 안부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막 그냥 하는 게 막 뭐 하나 하다 보면은 게임하다 보면은 막 그래요. 네, 제일 어이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막 해. 근데 한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피지컬이 옛날 같지가 않지.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데 뭐 상대편에서 이제 전체 채팅으로 막 그러는 거야. 막 하다가 너 몇 살이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몇 살이니? 하다가 원래 타자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살이니? 그래서 앞뒤가 똑같다. 앞뒤가 똑같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어린 놈의 새끼가 이래. 나 참. 군대는 갔다 왔니? 야, 이 새끼야! 군대는 11살로 받겠어요. 이걸로 받겠지. 11살이면 너무 심한데? 새벽에 했는데? 티어 어디에요? 에? 티어요? 티어라니요. 저는 일반밖에 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거 오랜만에 게임을 하니까 되게 그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더라고요. 예. 못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해가지고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좋은 게임이에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원래 나는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게임 좋아하거든. 뭐 이렇게 놀이동산 만들고. 메이플 아니에요. 네. 동물원 만들고 뭐 이런 게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4일 만에 4일 동안 수업을 안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추석 때는 아마 수업할 거예요. 네, 그때 아마 중간고사일 거거든. 2학기 중간고사. 네. 추석 때는 우리 즐겁게 시험 대비를 해봅시다. 자, 갑니다. 보십시오. 76페이지. 자, 로그 방정식도 볼게요. 로그 방정식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는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책 정리하시면 자, 로그 방정식은요. 로그의 및 또는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방정식은 밑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자, 그러면은 주의하실 건 이거야.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로그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는 항상 정의 조건이 가장 힘이 셉니다. 최고예요, 얘는. 정의 조건이. 그래서 밑이 1보다 크고, 아니 모르냐.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진수 조건 만족 안 하면 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커트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밑에 개념 2번에 보시면은요, 로그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밑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푸시면 돼요. 밑을 갖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진수 갖게 하는 경우에는 뭐 밑이 같다 뭐 이런 건 얘기고, 그래도 별로 안 중요하고. 자, 3번에 별표 하나 치십시오. 3번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로그 ax 제곱이라는 것을 반복할 때, 즉 우리가 치환을 해서 계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인데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아니다, 52번부터 보자. 52번에 1번 보세요. 간단한 거부터. 자, 52번에 1번을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로그 2에 이 자리에 써진 게 3-x 더하기 로그 2에 자, 이 자리에 써진 게 1 플러스 x라고 돼 있고 는 2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잘 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얘들아 이거부터 써. 뭐부터 쓰냐면 습관.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항상 이거부터 쓰세요. 3-x는 0보다 크고 1 플러스 x도 0보다 큽니다. 이거 안 써서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니? 이거 안 써서 틀린 애들이. 진수 조건 쓰시라고. 그러면 얘는 x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일단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게요. 자, 덧셈이니까 합칩니다. 합치면 3-x 곱하기 1 플러스 x가 되고, 얘가 로그 2의 4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로그 2 날리세요. 똑같으니까 날리고, 얘 전개하시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나오고 더하기 3 나오고요. 얘가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넘깁니다. 얘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것이 0이다까지 정리가 돼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x가 1이면 범위 만족해 안 해? 하죠?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x는 1이다가 답입니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정리하시고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자, 53번. 자, 53번은 이제 문제를 봤더니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입니다. 전체 제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3분의 1이라는 애가 나와 있어서 걔를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할 건데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바꿉니다. 자, 얘 로그 3의 x라는 것을 치환을 하시는데 얘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하면, 잘 봐, 스톱. 여기 봐. 로그 3의 x는
0보다 크다 작다? 상관없죠. 얘들아,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치역이 뭐야? 치역이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0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범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만 조심해라? 진수 조건. 알겠니? 진수 조건. 했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라고 놓고요. x가 0보다 크다를 쓰고 시작을 하라고. 이걸 쓰라고, 이걸. 로그 풀 때는. 왜? 진수니까. 얘들아, 에휴, 그냥 풀면 되겠지. 가 아니라 니네가 시험 문제 풀든 시험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건 다 맞추고 틀릴 수 있는 거는 틀려도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100점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간에 니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야. 쌤이 늘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때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 시험 볼 때 가장 최악의 경우. 아니야? 그쵸. 계산 실수의 연장선이죠. 시간 투자하고 틀리는 게 최악이라고. 알겠니? 모든 시험의 최악의 경우는 시간 투자하고 틀리는 거. 열심히 풀고 틀려. 선생님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못 맞추는 거야. 알겠어? 야, 이거를 열심히 이거 안 써가지고 틀려놓고 나중에 가서 실수로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못 푼 거라고. 아니 시간을 투자하면 맞아야지. 그죠? 맨날 내가 자판기 얘기하잖아요. 자판기도 돈을 넣으면 1,000원을 넣어서 캔콜라를 뽑았어. 콜라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서 시간을 투자했으면 점수가 나와야죠. 그지? 자,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시작하시면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로 빼면 3t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항이 플러스 2래요. 쓰고 0이죠. 그럼 이거 푸세요. t는 얼마예요? t는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나오네? 커트되는 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로그니까.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로그 3의 x가 1이고 로그 3의 x가 2니까 얘는 바꾸면 3의 1제곱 또는 3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답은 3 또는 9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되니? 자,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5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자, 54번에 1번 보세요. 54번에 1번 보시면 자, 갑니다. 얘는 x 로그 그 다음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x 그 다음에 얘는 27x 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x 로그 3x 27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밑이 뭐예요? 미지수죠? 밑이 미지수죠? 그죠? 건데 지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지수 자리에 네모 쳐봐. 지수 자리에 뭐가 있어? 로그가 있어. 그럼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니까 얘가 어때? 거슬려. 앞으로 빼고 싶어. 그래서 빼세요. 그럼 빼려고 봤더니 이걸 밑으로 내려주고 싶다는 얘긴데 그냥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잘 봐.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면 얘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을 얼마짜리를 할 거냐? 3짜리를 하라는 얘기야. 왜? 여기가 3이니까. 똑같은 걸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잘 봐. 로그 3에 x에
로그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3의 27x 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얘를 내려서 정리하면 얘는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정리하시면 얘는 27 곱하기 x제곱이니까 쪼개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로그 3의 x 더하기 얼마? 3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로그 3의 x라는 게 공통부분이니까 로그 3의 x를 뭐하자? 치환하자. 자 t라고 놓고 식 정리하시면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는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t 값은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로그 3의 x라는 것이요 3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로그 3의 x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값 찾아보시면 x는 27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x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되나요? 커트되는 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55번 가볼게요. 자 55번. 자 55번을 보시면 방정식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거야. 자 쌤이 아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을 치환한다. 두 개 가르쳐줬는데 뭐 첫 번째 뭐에 주의해라? 범위. 강훈아 스탠드업. 범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방정식에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커트되는 근이 생긴다. 잘리는 근 생긴다. 그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잘 봐. 치환을 하면 근의 모양도 바뀐다. 요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로그 방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근데 이 로그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내가 t라는 것을 치환을 했는데요. 얘를 로그 3의 x라는 것을 치환했다고 해보면 이 t가 로그 3의 x라고 치환을 해서 나온 게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주로.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니? 라는 거예요. 잘 봐.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근데 나는 로그 3의 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줬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길까? 얘는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라는 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치환했으니까. x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즉 여기에 들어가는 두 근 알파 베타는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x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내가 치환을 했죠. 그럼 치환을 하니까 두 근의 모양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알겠지? 치환을 하면 그래서 뭐도 바뀐다? 근의 범위도 바뀌고 모양도 바뀝니다. 알겠죠? 근의 범위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쪽으로 와서 다시 풀어볼까? 자, 이 문제를 푸는데요. 갑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로그 x 곱하기 로그 x 그런 다음에 빼기 3 얘가 2019래. 이렇게. 자,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라 하자? 알파 베타라 하자?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요식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로그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x 그 다음에 빼기 201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로그 x라는 상용 로그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요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19가 되고 0이다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그랬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그랬어? 알파 베타. 그러면 얘 실근은 뭐라고 써줘야 돼?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라고 써줘야죠. 이렇게 바꾼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곱한 거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잘 봐. 얘랑 얘를 더해. 더하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인데 얘네 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입니다. 뭐 써?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얼마가 돼? 3. 오, 그러면 로그 알파 베타는 얼마다? 이거 3이 되죠? 알파 베타 값은 얼마야? 답은 10의 세제곱. 됐습니까?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죠. 지수 방정식의 응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73페이지 내용은 쉬었다가 쉬는 시간 지나고 2교시부터 할게요. 네, 10분 쉬세요.